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겟레디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켰고요. 일단은 지금 다 씻고 왔고요. 스킨케어 먼저 시작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 예전에 알파썰 푸는 거를 여러분이 되게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좀 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오늘은 제가 만났던 요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세하게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 사람의 지인이나 저의 지인이나 알 수도 있으니까 섞어서 랜덤으로 얘기할게요. 일단 스킨케어 먼저 할 건데 오늘은 짠! 요거 쓸 겁니다. 순정 약산성 5.5 진정 토너. 요거 진짜 유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 순정 라인 되게 순하게 나왔다고 유명한 라인이잖아요. 요즘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토너거든요. 제가 피부가 환절기 때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닥토보다는 저는 흡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닥토 말고 흡토를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게 에뛰드 안에서 엄청 베스트셀러잖아요. 약산성이라 가지고 유수분 밸런스 잡는 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 화장솜에 잔뜩 묻혀서 톤업팩처럼 올려줄 거거든요. 몰랐는데 비건 인증까지 받았더라고요. 비건 인증도 받고 피부 진정에 좋은 그런 성분들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좀 진짜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도 부담 없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화장솜에 이렇게 좀 쫙 늘려가지고 이렇게 쫙 붙여줘요. 세수하고 나서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바릅니다. 이렇게 저는 흡수시키는 거 위주로 요즘에는 해주고 있고요. 닦는 것보다. 또닥또닥 해서 흡수시켜줄 때 2번 정도 레이어링 하는 것 같아요. 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피부가 지금 엄청 거칠어졌거든요. 잠이 갈수록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 컨디션에. 이게 2번 정도 레이어링을 딱 해주면 속건조 잡기 굉장히 좋다. 이런 속건조 잡을 때 건조하다고 유분기 많은 거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악건성이 아닌 이상은 이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안 건조한 건데 이렇게 하면 더 유분만 많이 나오고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피부는 오히려. 여기 거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킨팩 하는 거는 저는 나이트 케어 때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피부 열감도 내려가고 붙이고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다 붙여줬고요. 저녁에는 이렇게 스킨팩 같은 거 해서 진정해주고 몇 번 더 레이어링해서 흡수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평소에 쓰는 다른 기초를 얹어주는 겁니다. 얘가 원래도 유명한 제품이기는 한데 진짜 피부 타입 크게 안 타고 휘뚜루마뚜루 잘 쓸 수 있게 나와가지고 더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얘가.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막 피부 개선도가 눈에 확 띄는 그런 제품들도 좋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좀 더 자주 손이 가는 거는 딱 썼을 때 뭐 특별히 트러블이나 좁쌀 이런 거 안 올라오고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은 화장솜 위에 이렇게 더 뿌려주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생각보다 별로 안 흘러내리고 괜찮아요. 이렇게 얹어놓고 열감을 좀 시킬게요. 근데 머리가 짧아져가지고 이제 이거 제가 원래 머리 감고 나서 이렇게 세팅하고 촬영하거든요. 이제 세팅하는 동안 머리가 거의 말라버려요. 짧아져가지고 붙임머리도 떼고 해서 썰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근데 여러분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다 지나간 얘기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살면서 이상한 사람들은 다들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내 얘기가 그렇게 막 엄청 특별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근데 거의 다 예전에 만났던, 어릴 때 만났던 사람들이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막 20대 초반 요때가 제일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는 시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때 이제 뭐 세상 물정 잘 모르고 막 사람 너무 쉽게 믿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양한 인간상에 대한 파악이 덜 돼 있다 보니까 그만큼 이상한 사람도 많이 꼬이고 이상한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그거를 구별하는 눈도 엄청 사실 발달해 있는 사람이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20대 초반에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나도 그때 이상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잠깐 뗄게요. 이제 뗄 때도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두드려줘요. 살짝. 요거 바를게요. 크림, 에바크림. 이거 근데 얘기하면은 밑도 끝도 없어서 뭔가 오늘 분량이 넘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싹 드네요. 속였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상대방의 일방적인 호감 표시였는데 이거 선크림 바를게요. 이것도 에바 선크림. 그냥 이제 계속 저한테 많이 연락하고 막 전화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큰 행사 같은데 모임 같은데 갔다가 만난 사람인데 그날 첫날부터 되게 눈에 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웃핏 때문에 되게 흔하지 않은 독특한 거를 입고 와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집중하는 저 사람 옷 되게 특이하다. 근데 멋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그때 왔었지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거기 사람이 진짜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 뒤로 이제 그 모임이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 모임이었어가지고 계속 이제 만나였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좀 되게 긴 시간에 걸쳤던 모임? 약간 캠프 같은 그런 거라서 전국 단위였거든요. 그 규모 자체가. 그래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몇 번 이렇게 OT 같은 거 하고 만나고 그리고 다 같이 캠프를 떠나는 몇 밤 며칠로 가는 막 그런 자리였어요. 이게 옛날에
옛날이긴 한데 거기서 만난 사람인데 처음에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갑자기 와서 음료수 하나를 주고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줬지? 막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셨는데 그리고 계속 이제 만날 때마다 그리고 그 캠프 갔을 때도 엄청 그때 단톡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카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뭐 그때 이런 옷 입고 있던 사람인데 혹시 자기 기억하냐 아냐고 그래서 그냥 뭐 그때 봤다고 알고 있다고 하니까 카톡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간간히 연락 몇 번씩만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제 같이 캠프를 떠났을 때도 소소하게 약간 챙겨주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행사가 다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를 이제 좋아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거든요.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없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같이 캠프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캠프에서 만난 다른 언니랑 만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네가 말을 받아주면 걔랑 헤어지고 만나겠다고 정리 다 하고 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아니라고 굳이 나 때문에 헤어질 필요도 없고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결정적으로 나는 사귈 생각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뭐 알겠다고 하고 근데 그러고 며칠 뒤에 그 사람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나 땡땡이 누나인데 땡땡이가 지금 교통사고가 너무 크게 나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읽어볼게요. BDL 커버 스테인 퍼펙팅 쿠션 V03 크게 다쳤다고 하니까 나 놀라기도 했고 의식이 없는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제일 최근에 연락한 사람이 나라서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자를 보냈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을 했지? 본인이 가족인데?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뭐 땡땡이가 평소에 뭐 네 얘기도 뭐 많이 하고 너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지역도 다르고 뭐 여자친구도 아니고 그냥 그러냐고 회복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주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가 마음을 돌릴 줄 알았나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주작인 걸 알고 그 사람한테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정까지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차단했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개무시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답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 얘기하다 보니까 쿠션 다 했네요. 이제 쿠션은 접어두고 눈썹 그리겠습니다. 이거 요즘에 제가 데일리로 쓰는 건데 헤비 로테이션 제품이거든요. 하드 엣지 아이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 컬러. 오랜만에 팔레트, 아이 팔레트 써볼 건데요. 오늘은 요거를 쓸 겁니다.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팔레트 누디플 에스프레소. 저 옛날에 그 싱글 섀도우 되게 진짜 잘 썼는데 뭔가 이제 그 이후로 갈수록 좀 팔레트를 많이 쓰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싱글 섀도우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이런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브러쉬가 같이 딸려서 있는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브러쉬 써서 해볼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디하고 좀 뮤트한 색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쓰기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런 눈 화장이나 색조를 엄청 진하게, 특히 눈 화장을 강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렇게 데일리하고 약간 좀 자연스럽게 음영 넣을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구성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컬러 먼저 써볼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은은하고 막 팍 튀는 색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런 팔레트 보면은 꼭 하나씩 튀는 색깔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색을 내가 쓸 수 있을까 싶은 안 쓰는 색깔. 그런 거 없이 컬러적이 되게 좋아요. 얘를 눈에 좀 넓게 은은하게 깔게요. 이런 섀도우 중에서 이렇게 눈 위에 딱 올리면 엄청 동동 뜨는 애들 있잖아요. 밀착 안 되고. 근데 얘는 올리면 착 붙어요, 피부에. 그리고 발색도 잘 돼가지고 연하게만 올려도 색이 금방 올라오거든요. 저는 여기 눈 가운데까지 이렇게 아이홀에 넓게 바르면 약간 좀 답답해 보여가지고 살짝 이걸로 음영만 줄게요. 아무튼 뭐 그런 친구도 생각이 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끝없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건 조금 귀여운 썰이긴 한데 학생 때 만났던 애가 있는데 근데 올해 만났거든요, 걔랑. 근데 걔랑 만나는데 자꾸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정신이 좀 팔릴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따로 만나는 시간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계속 떨어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얘랑 헤어지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가지고 또 어릴 때라서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자 그랬는데 걔가 헤어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뭔가 저도 그때 되게 이상했던 게 그래? 근데 그래도 난 헤어지고 싶은데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면 됐을 텐데 조건을 걸었거든요. 눈 밑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근데 그 친구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공부를 잘하고 그런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걔는 공부를 안 하는데 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걔는 제가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같이 하면은 시간을 덜 뺏기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쳐가지고 나를 성적으로 이기면 계속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상하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때. 근데 걔가 또 그걸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걔가 진짜 공부를 안 하는 애였었기 때문에 뭐 하겠어 싶어서 저도 그냥 해본 소리기도 하고. 근데 걔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걔가 한 번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고 그래서 약간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만약에 걔가 진짜로 저를 이겨버리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도 괜히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로 걔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덩달아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제가 훨씬 성적 잘 받았어요.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성적이 올랐고 걔는 많이 오르기는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진짜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를 이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래서 결국 다시 사귀지 않았답니다. 근데 걔도 그냥 승부에서 졌기 때문에 인정하고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죠? 어리니까 가능했다. 얘기하니까 좀 어질어질한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제 얘기에 기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썼던 브로우로 그냥 눈꼬리 부분에 조금만 뺄게요. 또는 진하게는 안 하고 딱 이 정도만 해주고. 또 제가 만났던 애 중에서 얘도 학생 때 만나기는 했거든요.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놀러 갔는데 그때 집에 어머니가 계셨단 말이죠. 어머니를 처음 뵙는 거잖아요. 어릴 때긴 했지만 뭔가 어른이고 내 남자친구의 어머니니까 뭔가 약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친구처럼 집에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도 근데 걔가 갈 때 저한테 약간의 주의를 준 게 제가 그때 막 전교 8등, 10등 이렇게 5선에서 공부를 하던 때인데 걔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였거든요. 진짜 전교 막 1, 3등 하는 그런 애였는데 걔가 우리 엄마가 너 성적 물어보면 전교 5등 안에 항상 든다고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왜 거짓말 해야 되지? 나의 등수에 대해서? 내 등수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다고 했는데 진짜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그게 하나의 관문인가 봐요. 찜찜하긴 하지만 그냥 전교 5등 안에 든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걔랑 만나는 도중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사귀면서 스킨십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하자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제가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헤어져야지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잖아요.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강제로 하려고 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고 넘기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혹시 그것 때문에? 그랬었죠. 아까 여기 팔레트에 이게 듀얼 브러쉬라서 이쪽이 되게 훌렁훌렁한 모고 한쪽은 좀 빳빳한 짧은 모거든요. 이번엔 이 짧은 거 써가지고 여기에 아까 썼던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 컬러 아까는 이 컬러 썼잖아요. 좀 더 진한 거 이거 살짝 붉은 느낌 이걸로 조금은 추가해줄게요. 이거는 진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한데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이게 너무 트라우마적인 얘기라 가지고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극복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눈끝에 살짝 여기 약간 라인 그린 거 따라서 좀만 더 그릴게요. 제가 만났던 애 중에 왜 이렇게 부모님을 만났지? 조금만 만나면 자기 부모님을 소개해 주었던 애들이 좀 있었는데 얘도 이제 부모님을 같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굳이 뭐 부모님을 소개해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결혼할 것도 아니고 부모님 뵙는 거는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진짜 한 번 만나면은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결혼을 하려고 해도 불편하잖아요. 안 그런 짓들도 있겠지. 지만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만 왜 부모님은 하도 만나자고 막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났거든요. 밥 사주셔서 밥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이제 뷰러 할게요. 이제 걔랑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중간에. 제가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걔가 다시 만나자고 엄청 연락하고 막 그래서 다시 만났단 말이죠. 바보같이 원래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보같이 다시 만났어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또 은근 잔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다시 만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있다가 누구나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우다가 걔가 갑자기 헤어졌을 때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가 나한테 먼저 헤어지자고 했잖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이 네가 그때 나랑 헤어졌을 때 걔는 몇 번이나 만났으면서 어떻게 헤어져 놓고 우리 연락처도 알면서 연락 한 번은 안 할 수가 있냐. 헤어지더라도 제가 그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비록 이렇게 헤어지지만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뭐 건강히 잘 지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안부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싹 아무런 연락 없이 그렇게 헤어지는 거, 내가 되게 예의가 없는 거고 못 배워 먹은 거다. 그거는 이 말 아직까지도 진짜 너무 빡쳐서 생각나거든요. 그거는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한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무슨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진짜 결혼을 전제로 두고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냥 애들끼리 만나는 건데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그분들이 진짜 그런 말을 한 건지 아니면 걔가 지어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진짜 너무 충격받아서 걔가 한 말이 아직까지도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내가 예의가 없고 뭐 어쩌고 이렇게 욕하는 거 상관없거든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제가 해야 할 의무도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제가 연애를 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약간 그거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너무 억울하고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교육을 들먹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던 애도 있고 진짜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진짜 제가 원래 잘 안 웃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답니다. 이거 바를게요 오늘. 에뛰드 픽싱 틴트 12호 살몬 브릭. 이게 딱 바를 때는 엄청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바르고 몇 초 만에 바로 이렇게 착 붙어서 픽스 되거든요. 엄청 가벼워요. 그러니까 막 바르고 손으로 이렇게 막 문질러도 안 묻어나는 틴트라서 마스크 낄 때도 안 묻고 마무리감 자체가 완전 깔끔해요. 빨리 발라줘야 돼. 픽싱이 빨리 돼서. 제가 오늘 쓴 에뛰드 제품들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또 그거 말고 다양한 제품들 11월 30일까지 네이버 뷰티 슈퍼위크 할인 행사를 하거든요. 최대 45%까지. 29일 저녁에 8시에는 라이브 방송도 한다고 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이 제가 아까 썼던 그 순정 토너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순정 라인 베스트 3종이 있는데 그것도 할인율 좋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틴트로 오늘 블러셔까지 같이 할 건데 얘가 진짜 픽싱이 빠르게 돼서 빠르게 발라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안전 이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잘 놀고 되게 잘 하고 막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장난이라고 했던 말 중에 나랑 헤어지자고 하면 너네 학교 앞에 칼 들고 찾아가서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장난인 것처럼.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안전 이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제 지금 다 무사히 다 모든 게 끝난 얘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딜 가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20대 초반에 가스라이팅 당하기가 굉장히 쉽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무조건 하는 사람만 있고 당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항상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20대 초반에는 거의 다 가스라이팅 연애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뭐 또 사람분도 키워주고 하는 거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제가 얘기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기 두피 쪽에 머리가 살짝 덜 말랐거든요. 여기 겉에는 좀 말랐는데 그래서 얘를 마저 말리겠습니다. 라이기로. 이렇게 다 말렸고 이제 옷을 좀 입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옷 갈아입었고요. 이런 포슬포슬한 니트 재질 입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촬영하기 너무 좋아요. 여름에 조금만 날씨 좋아도 촬영 이렇게 하면 땀이 벌벌 나거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끝났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어차피 다 지나간 얘기고 너무 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전에는 막 이런 좀 빡치거나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짜증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뭐 그런 일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또 안 만났으면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준도 그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 덕분에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저도 되게 별로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되게 입체적인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 친구들은 누군가에겐 되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완벽한 사람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